자, 저장 한번 해주고요. 일반적으로 이 빔 트레일, 그러니까 리본 데이터 같이 움직일 때, 리본 데이터가 움직일 때 나타나는 형태의 이미터들은 보통 발사체에 많이 써요. 발사체나 아니면 제자리를 빙글빙글 도는, 그러니까 즉 움직임이 있을 때 스펀퍼 유닛으로 계산을 해서 유닛작 스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움직일 때에 나오게 하는 것들은 대부분 흘러가는 운동성의 방향이 있잖아요. 그 방향을 우리가 특정 지어서 만들었죠. 이렇게 우에서 좌로 흐르게, 아니면 좌에서 우로 흐르게. 시간의 방향값을 제가 지금 마이너스 3을 줬는데, 자, 반대로 주게 되면 아까 봤듯이 이상하게 흘러가게 되겠죠. 가는 쪽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발사체라고 하면은 앞으로 나아갈 때 뒤쪽으로 뭔가가 분출되는 성향을 띠게 되죠. 그렇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더군다나 불꽃보다 이런 더스트 아우라 같은 게 이제 남는 거니까 오히려 남기는 쪽에 가깝겠죠. 자, 여태까지 한 거를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발사체에 들어간 리본 트레일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겠죠. 꿈틀꿈틀. 충분히 멋지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리본 트레일에서 중요한 거, 스펀퍼 유닛, 그리고 리본 데이터에서 디스턴스 테셀레이션 스텝 사이즈, 요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 그리고 나아가는 방향에 따라서 뒤로 흘려보내는 패닝 또는 포지션, 그러니까 UV 포지션을 흘려보내는 게 있으면 발사체가 되는 거죠. 발사체의 트레일이. 자, 여기까지는 기본적인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본 거고, 한쪽 방향으로 흘리게 하는 패닝이고요. 자, 이거랑 이 기본 리본 트레일의 정석이라고 하면은 여기서 조금 변형을 가미해서 방향을 틀고 끌고 돌려도 문제가 없는 트레일을 만들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지금 만든 리본을 가지고 자, 플레이해서 이렇게 돌려보면 네, 이것도 지금 크게 나쁘진 않아요. 이것도 이 내용도 이렇게 돌려보면 자, 내가 움직이는 대로 트레일이 움직여집니다. 그쵸? 이렇게 나쁘지 않죠? 근데 보시면 이 2m 내용이 길게 늘어질 때가 있어요. 이렇게 짧게 할 때는 이렇게 짧게 갈 때는 괜찮은데 그쵸? 이렇게 길게 움직일 때 그쵸? 이것도 나쁘지 않지만 이거보다 그 급작스러운 움직임의 길이 변화가 좀 적은 형태를 만들어 볼게요. 이것도 트레일이 쭉 늘어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자, 여기 플로우 맵부터 들어가는 텍스처 코디네이터 타일링이 지금 넣지 않으면 기본 11 사이즈가 되는데 이거를 월드 포지션을 이용해서 월드 매핑을 하는 거죠. 자, 월드 포지션에 디바이드를 타일링을 파라미터로 승격해서 자, 월드 포지션 타일 X 값이라고 할게요. 자, 우리가 월드 포지션이 보통 3차원 벡터 축을 가지고 오는데 이거를 이 UV 텍스트 코디네이트의 2차원에 맞춰서 가져오는 거죠. 마스크 컴포넌트 마스크를 여기서는 R만 가져옵니다. R축만. 그리고 텍스트 코디네이트에서 얘를 카피해서 얘는 G를 가지고 와서 이 두 개를 어펜드로 쌓아주는 거죠. 애드가 아니라
어펜드 벡터로 쌓아서 두 개의 채널을 만들고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는 겁니다. 자, 우리 기본 텍스트 코디네이터를 꽂아주면 어떻게 되죠? 자, R, G가 각각 1이 돼서 0에서 1에 매핑이 대입이 되죠. 그쵸? 근데 월드 포지션 위치로 만약에 이거를 그냥 RG로 해서 이렇게 대입을 하게 되면 지금 월드 타일링에 의해서 타일링이 좀 0으로 되어 있으니까 안 나오죠. 1024만큼 크게 줘볼까요? 자, 여기서도 패널을 멈추고요. 자, 월드 포지션이라는 것 자체가 월드에 있는 공간에 있는 좌표에 이 텍스처를 무한대로 반복해서 이 타일링 1024로 나눈 만큼의 크기로 이 모든 2D 좌표에 뿌려 놓는 거예요. 이렇게 돋보기로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자, 이 보이는 타일링의 크기를 이제 얘로 나눠서 컨트롤 해볼 수가 있죠. 자, 여기서 보는 것과 레벨에서 보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여기서도 이런 표현이 된다는 점을 알면 되고요. 여기서는 크게 한 1024 정도로 나눠주고요. 이거를 마스크 RG로 빼서 코디네이트의 텍스처에 넣어봤더니 이 월드 포지션의 좌표가 이렇게 월드 공간이 표현돼서 나오게 되는 거죠. 월드 공간이. 텍스트 코디네이트는 0에서 1로 표현된 이렇게 자기 텍스트가 이 텍스트 자체가 좌판이라고 하죠. 표현되는 좌판이 0에서 1로 이렇게 쪽쪽쪽 똑같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반은 그러니까 좌우 한쪽은 R, 마스크 R은 이렇게 가져오고 마스크 G는 이렇게 가져와서 이 두 가지를 합치면 재밌는 느낌이 납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 이렇게 움직여 볼까요? 이렇게 움직여 보면 움직이죠. 그러니까 월드 공간선에서 마스크 R, 그러니까 즉 U 채널의 부분은 월드 매핑이 돼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위아래로 움직여 보면 그냥 똑같이 따라가죠. 움직이지 않죠. 그러니까 월드 포지션은 마스크 R, 텍스트 코디네이터는 마스크 G로 해서 각 R과 G가 다른 좌표를 갖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하면 X축, 그러니까 리본이나 빔 트레일 같은 경우는 좌우로, 그러니까 앞뒤 시작이 위아래가 아니라 좌우라고 했죠. 그래서 좌우를 월드로 놓고 길이에 대한 대응을 하는 거예요. 길이에 대한 대응. 그리고 위아래를 고정시켜서 그 내용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자, 이거는 이제 아직 저장 전인데, 이 내용의 재질이, 고정돼서, 여기서 위아래는 고정돼서 나오게 하는 거예요. 이 느낌을 다 적용을 해볼게요. 여기도 적용을 해보고, 플로우 1, 플로우 2번도 적용을 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실제로 꾸길 녀석 있죠? 꾸길 녀석의, txt, 여기 있죠? 얘 대신에, 그쵸? 얘 대신에 얘를 이렇게 꽂아주는 거죠. 이렇게 나오고요. 자, 마찬가지로 그 밑에 녀석, 요 녀석도 이제 꽂아줄 건데, 여기다가 꽂아줄 건데, 이렇게 나오겠죠? 자, 플로우 맵에도 꽂아줬고, txt와 tx 라인이 되는 형태도 꽂아줬습니다. 그럼 움직일 때마다 랜덤성을 갖겠죠. 움직일 때마다. 이렇게 하고 저장을 해서, 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파티클을 레벨에서 플레이 시킨 다음에, 자, 리미터 리셋 누른 다음에 이렇게 돌려보면, 지금 패너가 있는데, 패너를 끌게요. 얘는 이제 패너가 필요가 없죠. 왜냐면 X축이, R축이 지금 월드 포지션으로 설정이 돼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패널을 건너뛰어 볼게요. 건너뛰고, 저장.
자, 이 부분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여기서 파티클 리미트 리셋을 누르고 앞뒤로 이렇게 움직여 봅니다. 어떤가요? 자, 앞뒤로. 이게 X축 방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빠르게 왔다 갔다 해도 보여지는 형태가 일정하죠. 그렇죠? 비교를 한번 해드릴게요. 이거를 자 이렇게 원래대로, 그러니까 원래 텍스트 코디네이트로 흘려 보냈던 것들 있죠. 그거를 리미터 리셋해서 이렇게 하면은 쭉쭉 늘어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속도에 따라서 늘어나죠, 이렇게. 자, 스펀포 유닛이기 때문에 움직임에 따라서 나오는데 살살 움직이면 이렇게 나오고요. 그렇죠? 끌려 다닐 수밖에 없어요. 물론 X축, 그러니까 진행 방향에 따라서만 잘 나오게 할 수 있어요. 이건 여기서도 똑같고요. 자, 근데 이렇게 돌려보면 좀 그나마 낫죠? 이렇게. 그렇죠? 그나마 낫죠? 그런데 이렇게 좌우로 움직여보면 이렇게 늘어나는 게 확연하게 보입니다. 이렇게 쭉쭉 속도에 따라서. 자, 그럼 우리가 했던 거는 이렇게, 이렇게. 자, 알아보고 싶게 위치를 좀 바꿀게요. 여기였죠? 네. 저장. 다시 이미터 리셋하고 쭉쭉쭉쭉 당겨봐도 월드 포지션의 X축이 고정되어, 그러니까 월드 포지션 매핑이기 때문에 고정이 되죠. 여기서 이제 이거의 단점은 요거는 이렇게 라인처럼 나오는 거죠. 왜냐면 제가 요쪽에 한 축에만 고정을 시켰잖아요. 그죠? 한 축에만. 얘가 만약에 C 컨트롤 V 이렇게 RG로 그냥 둘 다 올드 포지션이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그냥 전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하나의 흐름이 있는 테일이잖아요. 트레일. 그쵸? 하나의 흐름 있는 트레일이 아니라 완전한 월드 포지션에서 내가 이 트레일을 통해서 보는 거죠. 트레일 마스킹이 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내가 원하는 값이 안 되죠. 그래서 한 축만 이렇게 한 축만 월드 포지션으로 공간으로 배치를 해 놓고 보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직선 방향에서는 훌륭하죠. 아주 훌륭합니다. 그리고 곡선 방향에서도 이 정도면 훌륭합니다. 그렇죠? 나쁘지 않아요. 이렇게 갈 때. 네. 아무리 빨리 가도 똑같은 여기 이 X축 월드 포지션 타일링의 수치에 따라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아주 꿀팁이죠. 요걸 가지고 발사체 같은 걸 했을 때 발사체가 속도에 따라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걸 방지해 볼 수가 있겠죠. 패닝은 안 쓸 거니까 그냥 지워버리겠습니다. 자, 보통 이런 식의 트레일은 어디다 갖다 놔도 좀 대응이 되긴 하겠죠. 자, 여기까지 일단 다 완성이 됐고, 버드 리본의 1번 리본 트레일은 완성이 됐어요. 자, 얘는 이제 미리 보기 예제였고, 우리 다시 카메라 컷으로 방금 했던 거를 적용해서 넣어보면 이런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보이시나요? 처음에 봤던 거는 약간 이 꿀렁거리는 형태의 그 리본 트레일이 열리고 닫히는 거에 따라가는 느낌이라면, 얘는 그런 느낌보다는 마스킹, 열려있는, 이미 그려져 있는 트레일을 마스킹한다는 느낌이 크죠. 그리고 이렇게 직선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운이 남겨가는 느낌이죠. 그리고 여기에 그 느낌, 스피디의 느낌을 우리가 플로우맵의 느낌을 바꿔볼 수도 있어요. 말도 안 되게 마이너스 3에서 5로 한번 넣어볼게요. 자, 그러면 뒤쪽으로 흘러가는 꿀렁꿀렁거리는 느낌도 줄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핵심은 얘 있잖아요. 얘 패닝을 뺀 이유가, 얘가 움직이면 그 월드 포지션에서 느낌이 안 살아요. 그러니까 지나가고 나는 연기를 남겨야 되는
그런 스킬에서는 어울리지 않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한 양수 이 정도로 주겠습니다. 다시 끝나지 않았는데 나와서. 자, 이렇게 하면 흘러가면서 흔적을 남기는 형태가 되죠. 그리고 그 흔적에 남기는 형태의 길이는 이 라이프 타임이 결정을 짓는데, 이 라이프 타임을 예를 들어서 3초로 이렇게 늘리게 되면, 다시 플레이 해볼게요. 끝나고. 자, 이렇게 조금 더 길게 남기게 되고요. 반대로 줄이면 0.5초로 줄이면 굉장히 짧게 남기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라이프 타임으로 트레일의 길이를 결정지으면 되고요. 여기서는 이제 유지 시간이 3초로 똑같이 다른 2m랑 똑같이 맞춰준 거고, 라이프 타임을 만약에 0으로 해놓고 보게 된다면, 네,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라이프 타임이 0이라서 실제로 여기 나오는 그 트레일의 메쉬가 리본에서는 줄어들거나 사라져야 되거든요. 자, 이렇게 줄어들잖아요. 그쵸? 0초에 3초. 근데 이거를 이제 이 시간을 늘리는 거예요. 라이프 타임은. 기본에서. 더 줄이거나 0을 하면은 기본값이 되는 것 같아요. 5면은 엄청 길어지겠죠. 그쵸? 그래서 이 성격에 따라서 시간을 결정지으면 될 것 같은데 0초도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쵸? 그래서 요 색깔도 지금 우리가 정의를 했었죠. 이게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트레일 길이가 길어지면서 이 컬러 2번과 A 컬러와 B 컬러가 조금 구분돼서 보이겠죠? 길면 길수록. 자, 테스트로 지금 되게 어두운 보라색을 넣어 두었는데, 어두운 보라색. 이거를 조금 다른 색깔로 넣어볼까요? 조금 더 어둡게. 이렇게. 네. 요 색깔. 1을 넘어가는 게 좋지 않아요. 1을 넘기지 않게 설정을 하면 될 것 같고. 자, 컬러 오브 라이프에서 지금 1, 5 뭐 이런 식으로 줬는데 알아보기 쉽게 녹색으로 한번 줘볼까요? 자, 녹색에서 뒤로 흘러갈수록 그쵸? 녹색과 블루가 이제 공존하면서 나오게 되죠. 자, 이 파티클 컬러와 이 컬러 2번의 컬러는 이 트레일이 지나가면서 나올 수 있는 컬러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원래 0.6 이렇게 어두운 보라색을 넣었는데 제가 알아보기 쉽게 한번 빨간색을 좀 높여 볼게요. 이렇게 오른 높이고 어, 네. 얘는 그냥 1호. 네. 얘는 밝은 하늘색. 이렇게 놓아서 플레이를 해보면, 그쵸? 여기가 이제 컬러 2번, 그러니까 A에서 B. 여기는 이제 파란색, 끝은 분홍색처럼 되죠. 빨간색이 나오니까. 두 개가 섞여서, 그쵸? 그래서 이게 흘러가면서의 마스킹 색상이 나오게 되고요. 그냥 이 컬러 오브 라이프를 예를 들어서 녹색에서 파란색으로 줘볼까요? 녹색에서 파란색이 된다면 이 시점까지 갈 때 다시 조금 더 세게 줘야겠네요. 자, 녹색에서 네, 끝에 가서 이제 파란색이 되네요.
0.2초로 해볼까요? 이게 색상이 변하지 않는 이유가 우리가 라이프 타임을 0초로 줬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2초로 줬다면 색상이 가면서 변하겠죠. 가면서 변하고 투톤 컬러가 가면서 네, 끝으로 갈수록 네, 변하죠. 색상이. 그래서 0초로 놨기 때문에 얘가 변할 일은 없기 때문에 0초로 놓으면 컨스탄스로 주고 A와 B 값을 정의하면 되겠죠. 자, 얘는 밝은 보라색, 밝은 보라색, 얘는 밝은 하늘색. 이렇게 저장해서 같이 보면 이런 느낌이겠죠. 이렇게 색상이 베리에이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베리에이션하고 길이를 통해서 색상을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지금 5만큼 줬는데 이 멀티플라이가 알파 5만큼 줬는데 얘가 이제 말도 안 되게 올라가면 조금 더 진해질 테고 이렇게 엄청 진해질 테고요. 좀 은은한 느낌을 주려고 지금 만든 거라서 그 농도를 알아서 이렇게 조절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같이 보면은 충분히 주변에 곁들여지는 효과가 되겠죠. 그렇죠? 자, 길이를 더 늘리고 싶어. 그러면 2, 3초 시간을 주면 되겠죠. 시간을 더 늘려줘서 주면 되겠죠. 자, 자, 길게 뒤에까지 남는 거죠. 보시죠? 네, 이렇게. 그 대신 여기 이제 트레일 남는 길이도 굉장히 길어집니다. 네, 부드럽게 잘 섞이죠. 자, 그런데 이거를 레벨에서 카메라 말고요. 옆에서 보게 되면 자, 위치가 살짝 아래서 표현되는 것처럼 보일 때 있죠. 그쵸? 이거는 재질에서 이 내용, 그러니까 라인의 내용 있죠. 요 라인의 내용이 가운데라고 치고요. 그 라인의 내용이 우리가 여기 홀로맵을 디스트에서 애드를 했잖아요. 그러면 한쪽 방향으로 밀려서 그래. 한쪽 방향으로. 그러니까 중심으로부터 위아래가 이렇게 밀려서 중심이 잡혀야 되는데 한쪽 방향으로 밀리니까 위에서 아래로 좀 눌러서 나오기 때문에 시작점, 그 중간점이 잠깐 한 번씩 밑으로 안 맞는 형태를 보이게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방법은 그 중심을 맞춰줍니다. 여기서 디스트 값에서 멀티플라이 이거 지울게요. 자, 멀티플라이 이제 2분의 1을 해줘요. 여기서 2분의 1을 빼주고 그리고 마이너스 1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디스트 그 누르는 값을 정돈을 하는 거예요. 반절 나눠서 1이라고 하면 0.5가 될 테고 0.5에서 마이너스하면 마이너스 0.5가 되잖아요. 그렇죠? 거기에다가 한 번 더 애드를 해주는 거예요. 이 가져온 값에다가 기존 값에다가 우리 이 월드 매핑 값을 애드를 해주는 거죠. 한 번 더. 여기서 애드, 애드. 그리고 요 애드 한 값을 더해주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러니까 그냥 갈 때의 디스트 값이랑 요렇게 해서 애드 한 값이랑 저장하고 옆에서 한번 볼게요. 자, 봤을 때
중간으로부터 휘어지는 형태가 보이죠. 이렇게 위에서도 봤을 때도 네,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예쁘네요. 자, 이거를 원래대로 하면 원래 이거잖아요. 그렇죠? 원래대로 하면 그냥 여기다가 들어가는 거였죠. 원래 하나가 이렇게. 그리고 다시 보면 원래 값으로 보면 값이 한 번씩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요. 그렇죠? 옆에서도 한번 볼게요. 들어오는 값이 왔다 갔다 하다가 밑으로도 나가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자, 그래서 요 값을 더해줘서 중심으로부터 좀 맞춰지게 해주는 거죠. 네, 이렇게. 자, 여기서 이제 그 눌러지는 디스트의 값을 여러분 취향대로 한번 넣어보세요. 저는 0.3이 제일 적당한 것 같아서 이걸 넣었고, 1을 넣어보면 또 거기에 대한 내용이 또 달라지겠죠. 자, 이런 식으로 더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죠. 그쵸? 훨씬 더 방향이 막 역동적이죠. 자, 요것도 이 값이 점점 이제 세지기 때문에 이 펜의 느낌도 이제 더 살기 때문에 저렇게 늘려줄 동안은 이 스피드의 값을 좀 조절을 같이 해주시는 게 좋겠죠. 디스트에서. 저런 느낌이 나게 가면서 이렇게 흘러나는 느낌이 나려면. 그쵸? 그리고 원래 처음처럼 0.3 약화해서 할 때는 스피드가 이게 둔감이 되기 때문에 스피드를 다시 늘려주는 게 제자리에서 좀 꿈틀대는 형태처럼 보이게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 이거를 가지고 이제 또 다른 리본 트레이를 응용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를 탐색해서 오른쪽 버튼 복제. 자, 버드 리본 2번. 그쵸? 2번을 만들어서 이번에는 좀 바닥에서 좀 눌러줄 어두운 녀석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요 내용을 이제 그대로 쓸 건데 여기서 플로우 01번의 내용이 자, 좀 잘 보게 이렇게 할게요. 클라우드 내용이었죠. 자, 플로우 02번의 텍스처를 바꿔주겠습니다. 02번의 텍스처를 이 디스트 RG로 바꿔 껴 넣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 WP 타일의 X 쪽의 스타일링을 512로 바꾸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나가는 타일링의 속도도 넣어주고요. 여기서는 0.2. 자, 여기서는 이 두 가지의 플로우 맵을 꾸기는 걸 합쳐서 가져가겠습니다. 따로따로 가져갔는데 이번에는 다른 방법으로 합쳐서 이거 좀 지우고요. 가져갈게요. 이거 끊고 제가 찾은 그냥 최저값으로 가져갈게요. 여기서 이제 이 흑백의 플로우 맵 그리고 이 컬러의 플로우 맵 혹은 노멀의 플로우 맵의 차이점이 있는데 흑백의 플로우 맵은 RG가 어차피 똑같은 녀석이라서 같은 쪽으로 밀면 대각선으로 이쪽으로 좀 밀게 돼요. 그렇지만 RG가 다른 R과 G 채널, B 채널이 뭐 다른 맵을 마스크 RG를 가져오면 이처럼 다른 형태가 색깔이 섞이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형태는 강하게 한쪽으로 미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얘보다는
약하게 주는 게 어울리겠죠. 그리고 노멀 맵이나 이렇게 RG 채널 내용이 다를 때에는 오히려 약화가 되기 때문에 세게 줍니다. 누르는 정도가 이게 더 세요. 흑백 텍스처가. 자, 그래서 이렇게 0.2, 0.5를 한 거를 섞겠습니다. 이렇게 애들을 섞어서 여기에다가 멀티플라이를 하는 거죠. 리스트를. 그리고 여기 add에 넣어줄 건데 여기다가 여기 txt에 들어가는 내용 있죠. txt에 들어가는 내용을 하나 더 만들어서 좀 벌릴게요. 컨트롤 C, 컨트롤 V 하나 더 만들어서 얘랑 얘가 차이점을 좀 가질 수 있게 해줄 거예요. 자, 그러려면 얘를 또 벌려야겠죠? 이렇게. 얘랑 얘부터 할게요. 자, 일단 패널을 넣어줄 거예요. 패널 사이에. 얘가 자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패닝을 안 넣어줘도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그냥 해볼게요. 안 넣어줘도 될 것 같아요. 그냥 가지고 있는 거를 add해서 여기도 add 하나 추가해서 이렇게 add 여기 얘가 이제 걔죠. 얘가 뭐냐면 자 파일 월드 매핑 자 요거를 add를 해서 여기다 똑같이 넣어주면 얘랑 어 월드기 월드인데 y축이 같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죠. 그쵸? 거의 비슷하니까 얘랑 다르게 가기 위해서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에서 0.5로 곱해주면 이제 2분의 1이 되는 거죠. 2분의 1 값을 한 거를 여기다 넣죠. 그리고 2분의 1 값을 한 거를 마찬가지로 얘는 첫 번째로 섞을까요? 두 번째로 섞어도 상관없겠네요. 네, 두 번째에다가 여기다 넣어줬는데 여기서 끌고 왔으니까 이렇게 넣어주는 거죠. 이것도 월드 매핑을 반절 나눈 거죠. 그럼 얘랑 이제 느낌이 다르죠. 그쵸? 얘랑. 자, 이번에는 이 두 개를, 일단 이거 지울게요. 이 두 개를 섞습니다. 뒤로 좀 빼고. 자, 흑백이니까 그냥 단일 채널을 두 개를 이렇게 섞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같은 내용을 이미시브 컬러에다가 넣어줄 건데, 마지막 부분에다가 재질을 곱해서 넣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파에 되는 부분을 여기 라인 부분 있죠? 여기 라인에 대한 부분도 다른 걸 넣어줄 건데, 자, 스모크 위드 있죠? 스모크 위드. 이렇게 두껍게 꿀렁거리는 더스트를, 스모크를 여기다 넣어주는 거죠. 그리고 얘도 살짝 패닝이 되게 해주겠습니다. 0.1 정도 움직이게. 자, 여기서는 디스트를 이렇게 끌어다가 값을 좀 평준화하는 형태로 넣어줬었죠. 네. 일단 이 형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어떤지.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또 한 번 더해요. 자, 그거를 이 아래 마스크 부분 있죠? 이 마스크 부분에서 앞쪽 부분이 굉장히 딱 떨어지는데 조금 더 부드럽게 마스크 R 파워 E 이후에 얘를
10배 정도 줄입니다. 20으로. 자, 이렇게. 굉장히 진하게 나오죠. 자, 앞에가 조금 더 부드러워졌죠. 이 형태를 자, 가져가서 곱해줘야겠죠. 자, 애드 한 부분에다가 멀티플라이. 자, 그리고 멀티플라이. 얘는 필요 없죠. 두 번 곱하게 되는 거니까. 자, 저장하고요. 자, 요 형태의 2번, 그러니까 버드 리본 2번을 요 복제 2번 02번으로 넣어주고, 자, 우리가 만든 버드 리본 02번을 파티클에다가 넣어주겠습니다. 지금 계속 이 뷰에서 모션이 체크되어 있기 때문에 돌아가고 있네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파란 밝음에서 어두운 보라색으로 지금 변형되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죠. 어둡게. 이걸로 이제 밑에를 눌러주는 거예요. 밑에서 이제 색을 잡아주고 있는 거죠. 자, 얘는 얘보다는 짧아야 되니까. 그렇죠? 2초로 일단 맞춰주고, 리콰이어드에서의 시간도 기존 그대로 가져갑니다. 그리고 얘는 여기서 절약을 할 겸 다이나믹을 지우고 다이나믹 파라미터 대신에 어, 여기서 이건 절약 안 해도 되겠네요. 워낙 가벼워서 여기에 인스트럭션 수치가 90밖에 안 돼요. 많이 안 나와가지고. 자, 디스트 값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디스트 값을 1로 주면, 자, 여기서 봐서는 잘 모르겠죠. 어느 느낌인지. 그러면 테스트를 먼저 한번 해보고, 자, 솔로잉으로 레벨에서 보는 게 제일 좋겠죠. 자, 네. 굉장히 진한 리본 트레이를 확인해 볼 수 있죠. 굉장히 진합니다. 이렇게. 자, 이런 진한 이미터들은 제일 안쪽에 들어가 있어요. 제일 안쪽. 이걸 리본 1번하고 2번이 바뀌었네요. 자, 그러면 얘를 리본 알아보기 쉽게 다크라고 할게요. 얘는 1번이었죠? 2번이 다크고. 자, 이 안쪽에 넣어주겠습니다. 화살표 왼쪽 방향으로 당겨서요. 제일 안쪽에 이제 다크가 들어오게 하는 거죠. 그 위에 1번 01이 올라오게 이렇게 거죠. 자, 다크의 컬러 오브 라이프 시작을 0.25 조금 줄여줄까요? 2.5. 밝게 보이려면 이렇게 하고요. 어둡게 한번 해볼게요, 살짝. 그리고 이게 세기가 너무 세기 때문에 한 이 정도로만 낮춰줄게요. 이 정도. 알파의 시작이. 이 정도의 느낌이 들겠죠? 네. 다시 날아가면서 뒤로 흩날리는 느낌이 이 정도 느낌이 드는 거죠. 자, 이게 이제 바닥에 깔리고 나머지를 위쪽에 올렸을 때 이렇게 다시 표현이 되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앞에 이 리본의 느낌은 흩날리는 더스트의 느낌을 이제 많이 살렸다면 얘는 안쪽에
거친 느낌과 어두운 색상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니셜 사이즈를 얘네 두 개를 이제 두께를 조절해도 이런 느낌이 들겠죠. 안에서 섞이는 느낌이. 자, 어떤 리본은 두껍게 하고 어떤 리본은 얇게 해주면 되겠죠. 얘가 만약에 똑같이 100이라면 그 영향이 엄청 확 느껴지기 때문에 그 위에 깐 아우라 느낌이 딱 뺏기죠. 네, 살짝만 작게 할까요? 70. 네. 자, 안쪽은 어두운 게 채워지면서 바깥쪽이 좀 부드러운 게 흘러나가는 게, 네,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도 되죠. 자, 다 같이 보면서 볼까요? 자, 확실히 파란색 느낌의 라인과 보라색 느낌의 어두운 게 눌러주면서 한층 더 무거운 느낌이 들죠. 자, 진중한 느낌이 듭니다. 자, 여기서 디스토션을 좀 올려볼게요. 저런 느낌. 그리고 디스토션을 좀 많이 올려볼게요. 디스트의 꾸긴 내용을 많이 꾸겨도 어울리네요. 제가 이제 전에도 얘기 드렸지만 이거를 디스트 값을 많이 주면 뒤쪽으로 흘러가는 값이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이 스피드 값을 줄여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디스트 값이 높아질수록 그렇습니다. 이렇게도 한번 볼까요? 위에서도. 네, 괜찮네요. 자, 크기도 한번 만져보시고요. 어, 크기도 만져보고 두께를 만져보는 거죠. 두 개의 빔 차이를 더 두껍게 해줄수록 어, 알파를 얇게 해준다든지. 그래서 뭐 하나를 변경을 할 때는 농도가 진해지거나 알파가 옅어지거나 스피드가 달라지는 형태로 만져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주변을 채우는 형태, 이거는 주변을 좀 채우는 형태. 이렇게 되면 꼬리가 다시 진해져서 꼬리 트레일로 좀 진중하게 남기는 형태가 되겠죠. 네. 이렇게. 얘의 크기도 지금 사이즈도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조금 줄이겠습니다. 90. 90에다 70. 음, 이렇게. 네. 자, 이제 발사체가 트레이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모두 저장하고, 닫고, 저장, 저장. 자, 버드 PRJ가 완성이 됐고, 이제 발사, 캐스팅, 그리고 히트를 만들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발사체 캐스팅을 만들어 볼게요. 기존에 했던 내용 중에 PT 웨이브 했던 내용이 있죠. 이거를 가져다가 쓸 거예요. 퍼져나가는 형태. 탐색, 오른쪽 버튼, 복제. 자, PT 언더바. 뭐였죠? 버드 PRJ. PRJ 레디. 네. 버드 PRJ 레디. 그냥 붙여서 쓸게요. 1번. 열고요. 웨이브는 닫고요.
자, 이렇게 바닥으로부터 퍼지는 형태를 세울 거예요. 자, 먼저 필요 없는 거를 치우겠습니다. 이거 플래시 지우고요. 더스트링은 조금 이따 쓸 거니까 X 표시해 놓고, 웨이브 공인을 지우고, 웨이브 메쉬는 놔두고요. 퍼지는 GPU 스프라이트, 중심으로부터 이렇게 딱 나오는 GPU 스프라이트 지우고요. 그리고 웨이브 메쉬 리플렉션, 얘도 지우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남죠? 먼저 이 스피어 마스크의 블랙 부분을 럭 액시스를 풀어서 구 형태로 어두워지게 바꿔줍니다. 그리고 필요한 게 우리 버드 PRG에서 썼던 이 라이트 부분 있죠? 요거를 레디로 가져옵니다. 레디로 이렇게 라이트를 가져오고요. 자, 얘는 재질 없이 그냥 라이트 역할만 하는 거니까 얘를 지우고요. 지우지 말고 라이트를 두 개를 역할을 나눌게요. 얘가 라이트가 지우고 얘는 라이트 역할만 하고 얘는 번쩍이는 역할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이프 타임 1 짧게 주고요. 리카이드에서 네, 똑같이 주고요. 여기서는 얘가 이제 키론 디렉티브를 바로 사라지지 않게 컴플리트로 해주고 이니셜 사이즈의 크기를 200 정도 주고 컬러 오브 라이프의 내용이 색상을 변화를 주게 커스탄스 커브로 처음에는 밝은 보라색에서 마지막에는 하늘색 쪽으로 변하게 하고요. 자, 알파도 커브로 만들어줍니다. 커브로 만들어주고 3개. 자, 첫 시작은 00, 0.1에서 1까지 커지고 다시 줄어드는 거죠. 그냥 한번 이렇게. 자, 시간이 너무 길어서 번쩍 할 수 있게 번쩍 이렇게 할 수 있게 줍니다. 그리고 사라질 때도 네, 이렇게 사라지게 됐고요. 이 라이트의 색상에 따라서 컬러가 변하기 때문에 라이트는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색깔을 기획할 수 있겠죠. 따로 놓으면 파란색이라든지 보라색이라든지. 라이트의 색상의 경우에는 푸른색으로 가줄게요. 컨스탄스로 2.5, 0.5, 3.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0, 다시 하나, 둘, 세 개. 0.1에서 1, 그리고 1에서 0이 되게 하는 거죠. 여기서는 라이트를 미리 보기가 좀 힘들죠. 자, 뷰에서 여기 지오메트리 부분이 있거든요. 지오메트리를 체크를 하면 이렇게 가상 지오메트리가 나오는데 이런 데서 라이트의 색상을 간단하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지오메트리 프로퍼티를 눌러서 예를 들어서 위치를 이렇게 아래로 좀 내려볼 수도 있고요. 그러면 라이트의 색상을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렇죠? 다시 끄면 되고요. 자, 이렇게 세 개를 한번 수정을 해봤고, 그리고 이 메쉬, 이 메쉬는 이제 새롭게 가져올 건데, 이 메쉬를 위쪽으로 이제 세울 거잖아요. 그렇죠? Y축으로 마이너스 90도 세울 건데, 지금 여기 랜덤 로테이션이 있어서 한 번에 보기가 힘들었죠? 마이너스 90도를 하면 이게 X축 전방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렇게. 자, 이건 일단 이거
이렇게 세울 거라는 걸 한번 그냥 본 거고요. 자, GPU는 이게 이 스피어로 되어 있잖아요. 스피어를 널쩍하게 눌러가지고 퍼뜨리는 형태를 세우려면은, 자, 먼저 얘 리콰이어드에서 그 딜레이 타임 있는 거를 좀 줄일게요. 많이 줘서 일단 0으로 주겠습니다. 그리고 듀레이션 시간도 늘려줄게요. 네. 자, 1초에서 2초로 조절해주고 크기도 조금 줄여주겠습니다. 그 대신 색상을 좀 높게 볼 수 있게 해주고요. 1에서 10, 0, 50. 보라색이 엄청 진하게. 스케일 컬러도 지금 여기서 보는 거랑 달라요. 이게 실제로 레벨에서 보면 이렇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볼까요? 자, 보이시나요? 이렇게 그렇게 발광하지가 않아요. 여기서 봤을 때는 요 정도예요, 요 정도. 그래서 일단은 여기다 놓은 파티클들을 좀 지울게요. 더 발광하게 해야 돼요. 멤버 1번 1을 지우고요. 다시 볼까요? 자, 요 정도 느낌입니다. 보이지도 않아요. 반짝거리는 게 이 정도로 보일 듯 말 듯하게 보여요. 오히려 세게 줘야 되는 거죠. 됐습니다. 그리고 스피어에서 이거를 이제 세울 건데 스피어 로케이션에서 지금 열리면서 커브 형태로 지금 열리잖아요. 그쵸? 이 사이즈를 좀 줄일게요. 50에서 100으로 좀 줄이고요. 그리고 여기 밑에 포지티브랑 네거티브의 XY Z축이 있잖아요. 자, 양수축 XY Z축의 반구는 X를 없애고 Z를 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X를 없애고 Z를 켜줍니다. 벨로시티 좀 줄여주고요. 그러면 X축 전방향이라고 했죠. 쪽을 향해서 링이 만들어지면서 나오죠. 메시처럼. 자, 이 가이드 메시라고 할게요. 얘를 좀 줄일게요. 이 정도 크기. 일단은 여기서 잘 보기 위해서 이걸 좀 줄여볼게요. 스케일 컬러를 X로 모두를 닫아놨습니다. 보기 위해서. 자, 이렇게 하면 사이즈가 얼추 맞아요. 커지면서 이렇게 사라지는 형태로.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쓰는 여기에서 벨로시티는 X축 방향, 그러니까 발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100만 넣습니다. 아무것도 넣지 않고. 이거를 좀 많이 해보면 이렇게 앞으로 나가죠. 앞으로 나가요. 네. 100 정도 살짝 해줄 거고, 로컬 벡터 필드의 크기가 이렇게 많이 이제 줄어들었으니까, 이 볼륨의 크기도 줄이고, 이 타이트한 정도도 좀 풀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컨스탄스 엑셀레이션은 필요 없기 때문에 지워주고요. 이것도 그대로 쓰고, 사이즈 바이 라이프도 사라질 때 보니까 네, 알파로 사라지기 때문에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를 정의를 해볼게요. 여기에 맞는 메쉬를 새롭게 가져와야겠죠. 여기까지 한번 저장을 하고요.